자, 반갑습니다.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과정 중 MES 과정을 설명하게 된 한정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스마트 제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ES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MES에 대해서 왜 활용되고 있고 스마트 제조에서 또 중요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MES가 어떤 것인지 정의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MES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그래도 기본이 되는 기능인 기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ES를 실제 구축한 화면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ES의 배경입니다. 제조 기업들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MES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출연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산업의 기준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역량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디지털과 함께 물리적인 요소들을 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제조 현장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물리적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잘 디지털화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이 안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모바일화 시키는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상에 올리거나 아니면 AI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화 시키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기술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빅데이터가 되려면 사람이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으로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각종 설비나 주요한 요인들에 IoT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현재의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확한 것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미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저희가 이제 자동화 시대였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자동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율화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더 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자동화 영역에서 자율화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보면 저희가 물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때에 따라서는 뭐 폐기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큰 생산보다도 더 큰 문제일 정도로 지금 생산성은 혁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들은 제조기업에다가 ICT 기술이 접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ICT 기술이 접목된 공장, 그러니까 기존 공장인 거죠. 기존의 제조기업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한 것을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혹은 스마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스마트 공장, 아니면 지능화된 공장, 아니면 스마트 제조, 또 포괄적으로는 이제 공장을 넘어선 제조, 이런 영역으로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정의한 것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하고 지금 팩토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제 단어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팩토리라는 것은 이제 기업인 거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제조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조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딱 하나, 이윤 창출이다 라고만 봤지만, 최근에는 고객 만족을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얼마만큼의 수준에 이루고 있느냐,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도 성과지표에 꼭 고객에 대한 클레임 수나 아니면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고객 만족이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다뤄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기업은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물론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례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량을 절감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생산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거는 무조건 빨리 만든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더 크게는 이제 플랜이 있겠죠. 우리 이제 기업의 전체적인 플랜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단위로 쪼개져서 이제 각각의 스케줄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스케줄 상에 우리가 정해놓은 납기, 그러니까 일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를 저희가 이제 생산 속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원가를 절감하는 것. 원가를 절감하는 요인들도 어떤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조기업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재고를 관리하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이제 고객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공장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법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저희가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 즉,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기술이라는 말은 이제 좀 포괄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 시켜보면 ICT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공장을 스마트화 시킬 건데, 이 스마트화 시킨다는 것을 저희가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자동화 기술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이미 3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자동화 기술을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자동화 기술 중에서도,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사물 인터넷 기술, IoT 기술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산업에서 쓰인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IoT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동화 기술과 함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정보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기술이라는 것은 이 자동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설비들이나 현황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해볼 MES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기술 안에 MES가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가능해졌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지능화 기술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순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화가 되어 있고,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데 지능화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능화를 통해서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스마트 기술이 점점점 발전시켜서 이 기술들을 공장에 적용시킨 것을 저희가 스마트 공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공장을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 공장의 정의를 짧게 내릴 수도 있고 되게 이제 길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긴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품을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것까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주기라고 하는데, 전체 주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이제 ICT 기술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자동화시키고 정보화 되어서 그것들이 이제 실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들이 아니고 쭉 이것들이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처럼. 그 사슬이 이제 시작과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예로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고장이 난 다음에 고치기보다는 고장이 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실제 지금 설비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동시키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만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물류도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업의 현황들 아니면 이제 재고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느냐?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품질이 향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자, 아무리 공장이 잘 되어 있어도 일할 작업자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작업 환경이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라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에는 고객이 맞춤하는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스마트 공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 공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MES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맨 꼭대기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상위 기술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좀 위쪽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제조를 이렇게 이제 그 3등분을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 맨 밑에 저희가 이제 그 설비 자동화라고 하는 설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비가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자동화의 영역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정보화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MES는 이제 정보화 단계인데, 이 실제 설비 데이터를 정보화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PLC라는 기술도 이용을 하고 저희가 스카다라는 기술도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단계를 거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가지고 MES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ES는 요 정보 시스템 단계에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크게 구분해보면 앞에 있는 기술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자동화 단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오퍼레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OT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 단계, 이제 IT 단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 MES는 이제 제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뭔가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구축이 됐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저희가 2024년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10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제 제조 공정에서 보면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했다. 뭐 68%. 그 다음에 가동률도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실시간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공장을 도입을 했던 기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보면 불량률 당연히 감소했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의 시간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의 시간도 단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생산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이걸 어디다가 생산 공정 안에 넣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많이 또 이제 단축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감소를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고객 맞춤형 생산이 또 가능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들도 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생산성이나 불량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 쪽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MES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MES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